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우리가 쓰는 미가서 제 7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나이다.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의를 구하며 나라를 구하고자 이 시간 모였습니다. 아버지 강복 위에 강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어 주셔서 이 시간 나눠지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케 하시어 주시옵고 특별히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저 중국의 공산 세력과 아버지 하나님을 반하는 저 악의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사온데 이 가운데 독립을 외치며 자유민주의 수호를 외치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시옵고 죄 많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셔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다시금 올려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가 또 밝았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나라가 어떡하다 이렇게 좌경화가 됐는지 가슴이 참 미어집니다. 계속되는 반일 교육과 반일 선동 가운데 일본이라고 하면 우리의 악이라고 숙적이라고 떠들고 있고 그러다가 조금씩 스며드는 그 중국에 대해서는 친한 감정을 가졌고 우리의 한 형제니 동포니 하는 헛소리에 속아서 북한이라고 하면 우호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던 현실이 2024년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었고 북한은 이미 우리를 먹을 계획을 다 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선거 체제와는 다르게 선관위는 헌법 위에 군림을 하려 했고 국민의 반 이상이 뽑은 대통령은 국민이 지지했던 대통령은 불법으로 체포가 되며 구속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개 좌빨 판사들 몇 마리의 판단으로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국민의 모든 정치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실업인들이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서 집회를 열고 시위를 열어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수호하자 외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빨갱이들에게 지령을 받은 그 선동꾼들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끌어내고 이 나라를 인민민주주의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북한과 내통을 했던 간첩 새끼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국민이 뽑은 무죄한 대통령은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전한길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고 아베 총리를 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실리 외교를 하자느니 손을 잡자느니 허언증을 떠들어대고 있고요. 신의 시기는 자칭 우파의
멤버라고 하면서 분탕질하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육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시그니처라고도 불렸던 전광훈은 자기 욕심에 자기 화를 부르게 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자기에게 뭘 암호를 해독을 해줬다느니 이상한 망상증에 걸린 것 같은 소리로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뼈가 으드러지는 심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6.25 전쟁 때 우리 수많은 청년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그분들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독립군들의 저 사회주의와 같은 멀쩡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일제시대를 벗어나려고 했던 저 독립군들은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천황폐하께서는 이 나라의 노비제도를 없애셔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주셨고 사법권을 인정하고 입법권을 인정하고 행정권을 인정을 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법치주의를 세우셨습니다. 형법과 형소법, 민법과 민수법, 그 위에 헌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일제시대의 천황폐하십니다. 그러한 천황폐하의 공로는 잊어버린 채 자기들의 신분이 노비였다는 것은 잊어버린 채 북한과 중국과 친중 친북을 하려는 그 쓰잘데기 없는 악한 마귀의 짓거리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주시 효령대군파 왕족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의 목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세종에서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장난치는 것처럼 나오려는 애들도 있었고 얼굴 한번 비추고서 자기가 뭘 대단한 열사인 양 떠드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묵묵하게 그럼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매 집회 때마다 목소리를 내줬던 청년들께는 한없이 감사한 마음만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썩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바닥까지 다 썩어버려서 자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묶여있는 강아지보다도 훨씬 못한 국민성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물을 참 좋아해서 개돼지에 빗대지 말라 얘기를 하지만 그 강아지와 돼지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알려줬을 때 인식이라도 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저 좌빨들과 이 무지몽매한 국민들은 무엇이 문제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좌경화된 방송을 보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좌경화된 생각을 나누는 자들이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참전 영웅의 후손으로서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목소리 하나 내는 것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있으면서 알아서 되겠지 짓거리는 것들이 무슨 국민이란 말입니까?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 차라리 김정은의 휘하에서 시진핑의 휘하에서 배급이나 받아쳐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과는 다 달고 있고 악질을 난 악질은 다 저지르고 김부성과도 스캔들이 난 이재명은 국민의 서민의 대통령이라면서 빨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기 그지없습니다. 민노총의 간첩 새끼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는 좌경화된 유튜브들을 보면서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1989년에 천안문 항쟁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몰랐다면 반성하십시오.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사태라고 하면 무엇이 부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를 천안문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굳이 그 명칭을 정확하게 정정을 하고 그리고 의의를 두자면 천안문 항쟁 사건이 맞는 용어입니다.
당시에 엘리트라고 했었던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과 시민과 공안까지, 그리고 군인들까지, 정치인과 언론인들, 법조인들까지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던 운동이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엄동설안의 아스팔트 바닥에서 누워서 앉아서 몇 날 며칠을 굶어가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중국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된다. 당장 사회주의 정권 중국 공산당은 멸망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에서는 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을 걷는 듯 했습니다. 시민들은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그 애국 국민들은 정말 기뻐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9살짜리 어린애마저도 기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저 짱깨 공산당이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냐? 그 천안문 광장을 탱크로 다 밀어버렸습니다. 자기들 추산 1523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들의 수치일 뿐입니다. 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50만이 넘었기 때문이죠. 그 광장에 있던 시민들은 억울하게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그것을 묻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넘게 흐른 오늘날까지도 그 천안문에 대해서, 천안문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인민들을, 국민들을 먹었는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시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까? 아직도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까? 게임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단 말입니다. 중범죄를 저질러서도 아닙니다. 어떠한 잘못을 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쿠데타와 계엄령의 차이를 아십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쿠데타입니다. 프랑스의 용어에서 따온 건데, 먼저 그 전에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나온 말이 바로 여당과 야당입니다. 예전 청나라 시대 때 궁궐 내에서 임금에게 직언을 하고 임금의 조정 권능을 이끌어주고 조언을 하고 책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여당입니다. 안쪽에 있다고 해서 여당이라 불렸습니다. 야당은 들야자를 써서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자들을 야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지금의 아스팔트 운동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깥에서 행동하는 자들을 야당이라고 불렀고, 대신 고작의 그 자귀를 가지고, 대신 고관의 지위를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들을 여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군사반란, 내란, 쿠데타는 뭐냐면 현실 인물로다가 따지겠습니다. 이재명이가 구속이 될 것 같으니까, 미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아는 군인들을 부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김병주가 있겠죠. 김병주를 불러서 아는 군인들 좀 불러라 해서 2스타, 3스타를 부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갈 것 같은데 내 지지층이 있으니까 이 나라를 한번 뒤집어 보자 하고서 자기가 군을 장악해버립니다.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도 점거해서 국회의원들 싹 끌어내버리고 언론사도 점거를 해버립니다. 탱크로다가 사람들도 밀어버립니다. 그러고서 비상 입법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대국민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민혁명회의. 그것에 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그 을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국가의 행정권과 사법권과 입법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흔드는 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자면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교화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군사 쿠데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무튼 자,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켰다. 이것은 당연히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내란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엄의 차이는 무엇이냐? 계엄령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서 분명 대통령에게 그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나라가 혼돈스럽거나 전시 상태에 있거나 나라에 어마무시한 일이 발생을 했거나 국민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거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권으로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부에서 모든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을 관할하게 하고 국민의 평시적인 안정을 되찾는 것이 바로 계엄령에 대한 권한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헌법에 있는 그 권한을 쥔 사람이고, 만일 이재명으로 빗댄다면 이재명은 그 권한이 없는 자죠. 그런데 그 권능을 쥐고 있는 자가 권능 행사, 권한 행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내란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선거, 선거의 4대 원칙을 갖고 당선된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권한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내란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 후의 일은 당연히 봐야 될 것입니다. 군대와 이 계엄령의 공통 부모는 똑같습니다. 뭐냐? 제일 첫 번째 대원칙이 있습니다. 사후에 보고를 하든 사전에 보고를 하든 그 일사자, 일만 터졌으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그거죠.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 같았고, 첫 번째.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행동을 했고, 세 번째. 줄탄핵의 이유로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됐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 군대에서 똑같습니다. 보고를 안 하고 전방에서 보초를 서다가 총을 갈겼습니다. 왜?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봤더니 배만 말라도 죽어 있었다. 그러면 그 병사는 조기 전역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올바른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병사는 포상휴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총을 갈겼다. 그 병사는 영창 가야죠. 지금 군기교육대로 바뀌었지만.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세 가지 중에 일단 드러난 게 뭡니까? 다 드러나 버렸죠. 자, 첫 번째. 민주당의 29명 줄탄핵과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민주당이랑 이 좌빨들, 대가리 깨진 애들, 저 진짜 무지몽매하고 가난하고 집구석 개판인 저 쓰레기들, 폐기물들, 말도 썩기 싫은 저 이재명 지지자들, 저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입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왜 이재명 탓을 해요? 180석 범야권 192석을 이끄는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재명이죠. 이재명이가 입법권을 권력 남용해서 민주당 것들 선동해서 다 탄핵시켰다 이거예요. 뽑는 장관마다 탄핵시키고 차관마다 탄핵시키고 검사장마다 탄핵시키고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시키고 나라의 국정운영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산안도 전에 입법권을 권력 남용해서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대왕굴에 나오면 개인 1인당 25만 원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250도 나눠줄 수 있어요. 나라에 유전이 발견됐으면 여기는 아랍되는 겁니다. 두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하려고 했더니 그거를 못하게 막아버렸죠.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 김대중이 쩔뚝이가 들어놓아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럴 때 했으면 국민들한테 나눠줘라. 박정희 대통령 끝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일일권 제도에 들어선 겁니다. 이재명이 그 짓을 했어요. 나라 운영이 됩니까? 안 돼요. 세 번째, 부정선거. 투표지가, 종이가 붙어있는 게 나와요. 접촉제가 붙었대요. 자, 오케이, 그렇다 진짜. 두 번째, 참관인단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참관인 도장이 그 인주가 잔뜩 묻어갖고 그렇게 찍힌 도장이 나와요. 세 번째, 접은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종이가 두꺼울수록 표시가 납니까? 얇을수록 표시가 납니까? 접었던 흔적이 두꺼울수록 표시가 나겠죠. 자, 투표해보신 분들 종이가 그렇게 얇던가요? 저희 회사에서 보통 A4용지 100g짜리를 씁니다. 좀 좋은 종이라고 해서 평양 100g짜리를 쓰는데
이 평양 100g이 뭐냐면 몇 장을 갖다 모아놓고서 그것에 대한 무게를 갖다 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한 장 한 장 재려면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게 재는 평양이라는 게 있는데 100g짜리가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쓰는 75g짜리 종이보다 훨씬 두껍고 빳빳합니다. 그런데 투표용지는 그것보다 훨씬 두꺼워요. 제가 볼 땐 평양 320g 정도 나오는 종일 겁니다. 그런데 접었다가 폈어요. 티가 나나요, 안 나나요? 당연히 나야 정상이죠. 빳빳해요. 세뱃돈 은행에서 바꾼 것 마냥 빳빳하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선관위 그리고 채용 비리가 몇 건이었습니까? 1200건 의혹이 있었죠. 그거 다 수사하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헌법 위의 기관이므로 헌법에 있어서의 입법기관이고 권한을 가진 기관이므로 우리를 함부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 근데 판사 새끼들이 영장을 내줍니까? 안 내주죠. 그 새끼들. 왜? 지들이 선관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의혹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행한 거죠.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할 목적이 있습니까? 미쳤습니까? 지금 대통령인데. 근데 내란이라고 그래요. 내란 속에 말은 짓거리면서 특히 용해인 같은 애, 너는 진짜 두고 보자. 용해인 같은 애들, 민주당 애들, 추미애 같은 애들, 내란 속에 왜 내란이야? 왜 내란이냐 물어보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병신들은 왜 내란이냐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대가리가 비었거든. 쓰레기를 아주 보기만 하면 열받아요. 그런 것들이 무슨 교회 다니는데 니들은 어차피 지옥 간 애들이니까 교회를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쓰레기들이 무슨 교회를 와요. 그러면서 저보고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정광훈 쪽에 정광훈 하루빨리 구속해 미친놈들아. 응? 정광훈이 짓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국정원 직원이 지한테 와서 뭐 지를 마가린 포대에다 담아갖고 북한으로 넘기라고 했다느니 김정은이 정광훈 알지도 못해요. 갸까짓 걸 뭔 신경을 써요. 한두 소리 짓거리였어요. 대통령실한테 지한테 자문을 구하러 온다느니 공천권 준다고 7억씩이나 달라고 한 거 녹취 다 까발려졌죠. 그 정광훈이 왜 구속 안 하고 있어요? 서부지방법원 지가 무슨 관련 없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교회 전도사를 모르는 담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윤영보 그리고 그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그 마당 주차장에서 컨테이너 짓고 살잖아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윤영보를 정광훈이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빨리 구속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란 선동범을. 그런 게 내란 선동범입니다. 응? 그런 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서부지법으로 가자고 주소 다 불러주잖아.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내가 정광훈 쪽은 아니라는 거 알 거고 소년부 얘기하면 나 몰라요. 싫어합니다 나는. 왜? 그래도 목사가 정광훈이하고 뭐 삐끗 어긋났다고 해가지고 문자로다가 개새끼는 오늘부로 끝이다. 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지켜봐라. 그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안민석이가 친해 그 실업인 한 명한테 건설사 사장한테 씹탱이가 대답이 없네.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할 짓입니까? 전환길 전유관이던데 공명이 갸 얘기해볼까요? 갸 지가 노사모 출신은 난 노사모 출신이고 그 좌빨 출신들을 싫어합니다. 왜? 이게 없는 거거든. 전유관이 갸 뭐라고 했어요? 노무현 정신도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된다. 중국과 실리 외교를 하자. 중국이 어떤 놈들입니까? 6.25 때 중공군 새끼들 짱개 새끼들 잔뜩 내려와갖고 대한민국 대참전용사들 살해했던 새끼들입니다. 실리 외교 정신 나간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 뇌물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뭐 이 얘기하니까 문재인이가 예전에 홍준표한테 그러대요. 법적으로 책임지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건 그거예요. 논두렁에다 시계 버리고 박연차 게이트 때문에 돈 받아갖고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 갖고 있는 게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검찰 조사받고 있었잖아요. 노무현이가. 노무현이 뭘 그렇게 잘했는데. 그리고 노무현 살아생전에 현직 대통령 때 탄핵까지 당했어요. 그래갖고 고건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는데 죽고 나니까 갑자기 노란 풍선 달고서는 난리가 나요.
살았을 때는 넘어져도 노무현 탓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노무현이 살았을 때 영설한 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길 가다 넘어져도 제 탓이고, 차 사고 나도 제 탓이고, 마트 가갖고 5,000원 없어갖고 결제 못하면 제 탓이라고 한다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노무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노무현이 죽으니까 우상화시키고 영웅화시켜갖고 빨고 있는 거 니들 아닙니까? 노무현이가 비석 하나만 세우라고 했지 묘를 갖다가 그렇게 크게 만들라고 누가 그랬어요? 언제? 전유관에 대해서는 의심을 제가 많이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제일 살기 안정화됐었고 평화로웠었고 경기도 좋았었고 치안이 좋았었던 때는 바로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 그때마다 전차가 거의 없었으니까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던 게 전두환 대통령이었고, 본인이 공업고등학교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공고들 다 발전시켜갖고 그 당시에 선반 밀린 기술자들이 대거 배출돼서 지금 반도체 강국이 된 거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게 전유관이 걔도 이제 하고, 그라운 듯이 뭐 김성원인가 걔 나와서 하는데 89년생이라며 충격적이긴 하지만 정확히 어디 대학교를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살았는지도 모르고 뭘 했는지도 몰라요. 경호원 출신이라는데 그런 애가 떠드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갖고 열광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집회들 갖다 몇 번 가봤는데 우리 집회 말고 다른 집회 가보니까 몇 마디 하면 그걸로 사람들이 따라와요. 선동을 그만큼 잘 당한다 이겁니다. 그 결론은 뭐냐? 한국 사람들이 순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 순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좀 있어 보이고 뭔가 배운 것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거를 다 믿어요. 제가 유학 갔다 왔잖아요.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 교수가 앞에서 얘기를 하면 그거를 학생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정치인이 나와서 얘기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얘기해볼까요? 힐라리가 나와갖고 얘기를 했었어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서 힐라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식당에 밥 먹던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지, 영어로 했으면 그 당시에 팝하고도 없었고 제가 전달을 못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저 말이 근데 왜 나오는 거야? 있는 사실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면은 지가 그냥 짓거리는 거야? 이 말부터 바로 하거든요. 의심을 하고 봐요. 왜? 사람 새끼라면 안 믿어요, 미국은.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거죠. 한국은요? 이재명 별명 얘기하면 고발당하겠죠.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개딸들 밥 처먹으면서 TV 보고 있는데, 윤석열은 내란을 저지른 내란 수괴입니다. 이거 한마디 하면 그 즉시 내란 수괴가 돼요. 다시 얘기해볼까요? 제가 한 300분 있는데 가가지고 MBC는 좌빨 종북 세력입니다. 근데 MBC는 이미 너무 많이 알죠. 자, 채널 A는 중국한테 돈을 받아 처먹은 좌빨 언론사입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근거 없이, 아무 근거 없이. 믿어요. 구독 취소 누르고 있다니까, 유튜브 켜가지고. 그게 순해요.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순한 거예요. 왜 순하다고 얘기를 하냐. 일본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욕을 겁나게 했잖아요. 우리의 숙적이라는 일제 강점기라는, 나 국민학교 때도 일제시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일제 강점기로 바뀌어버렸어요. 역사가 획획 바뀌어 막. 5.16 군사혁명도 갑자기 쿠데타로 바뀌었어요. 반일 감정을 그렇게 선동을 하고 일본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일본 처죽일 놈들이라고 가르치면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역사 자료도 찾아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선시대 때 노비 새끼들이 60%였다는데 내 조상은 양반이었을까, 노비였을까, 중인이었을까, 상인이었을까, 보부상이었을까. 이렇게 자유민주를 갖게 된 게 과연 누구 때문이었을까? 조선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자유민주는 안 왔을 텐데
이승만이 했다고는 해도 이승만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텐데.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병원이 설립되고 철도가 설립되고 학교가 설립되고 한글의 인쇄술이 설립됐던 게 누구 때문이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순수한 거지 나쁜 말로 멍청한 겁니다. 그게 한국의 국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지랄이 난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 하얼빈이라는 식당이 하나 생겼어요. 짱깨어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새끼들 옆에 가보면 탕후루하고 마라탕집이 겁나게 많거든요. 짱깨어로 써 있어요. 저거를 보면 분노를 해야 되는데 분노를 안 해요, 병신들이. 여러분 분노 안 됩니까? 짱깨들이 6.25 때 했던 짓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들을, 우리 할아버지를 6.25 전쟁 때 공격했던 것들이 저 짱깨들인데 보면 분노 안 납니까? 열받아 환장하겠던데요. 길거리 창문 열고 욕 한 번씩 하고 지나오는데 열이 안 받아요, 짱깨들 보면? 근데 일짱기를 보고는 봐라 그래요. 왜? 짱깨는 좋은 거죠. 그래서 빨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일본은 국민적으로 좀 반감이 많아가지고요. 빨갱이. 걔들 윤석열 대통령 석방시키라고 하던데요. 반쪽짜리 빨갱이에요. 정신이 제대로 안 박혀 있어요. 그런 애들이 끝까지 남을 것 같습니까? 북한 놈들 쳐들어오잖아요. 그 새끼들 빨간 한장 자연에 장담하는 거예요. 세종의 우파 집회 우리 국제일보밖에 없어요. 그게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 꼬라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말세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실까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 말세 때를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서로 전쟁을 한다는 말씀이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다 서로 죽이기 바쁩니다. 지금 하는 꼬라지죠. 딱 그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습니다. 저 악인들을 보십시오.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들 돈 처먹는 거 하루 이틀 일입니까? 법조인들 돈 처먹는 데 뉴스에 나온 게 한두 개예요.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합니다. 크게 말씀입니다. 족이 돼서 대통령이 들어가 계신데 네 아버지 살아있는데 네 아버지 제사 지내냐? 이 쌍놈의 후라들고 시키더라. 국민의힘 아저씨. 권영세는 막간에 얘기 한 번만 합시다. 내가 권영세를 욕하는 건 아닌데 얼핏 보면 이재명보다 더 싹하게 생겼어요. 얼핏 보면. 정면에서 보면 괜찮게 생겼는데 민주당 쪽은 아니니까 얼핏 보면 그래서 국내에서 인물도 좋고 좀 이런 사람이 좀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인물이 없는. 자,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이해되세요? 악인들이 겁나게 몰려있어요. 그 중에서 착한 놈을 찾으려고 해보니까 그나마 제일 착하다는 애가 한 마리 나왔는데 걔가 가시 같답니다. 손대면 안 되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야, 기가 막힙니다. 그나마 가장 정직한 사람이 찔레 울타리 같답니다.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마지막을 말씀을 하시죠. 최후의 심판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왜? 4절 말씀 끝에 보실까요?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최후의 발악하고 연병 떠는 거는 말세가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다른 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내 옆에 누운 여인조차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시대가 다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아버지로 보지를 않는 거죠. 이는 가정이 깨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원문 성경대로 보면 가정이 황폐하여 깨졌고 질서가 없어져 버렸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가정이 없는 겁니다. 가족 간에 정도 없는 거고 사랑도 없는 거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에 아들이 아버지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갖다 대적을 해요. 우리 쉬운 말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뭔 집안이에요? 전사님 무슨 집안입니까? 이런 집안을 뭐라고 얘기해요? 전문용어로? 네, 콩가루 집안이에요. 진짜 콩가루 집안이에요. 개판 5분 전인 집 구석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는, 자, 그게 왜? 말씀이 이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다고 했던 그 검이 던져진 겁니다. 진리라는 기준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그 진리라는 기준이 생기니까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악이라는 분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지했습니다. 무지몽매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말세에 인도하십니다. 분별을 하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선이라는 기준과 의라는 기준이 반드시 세워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 다 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일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야곱 선생님 때부터, 훨씬 그 전부터, 노아 선지자님 때부터 아들들이 아버지를 멸시했습니다. 노아 선생님 방주 만들고 계시니까 그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단다. 그 방주를 만든다. 아버지 옆집 아저씨 그러는데 아버지 돌았대야. 병원 가야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요. 저 지나가는 아줌마도 아버지 돌았대. 쪽팔려 죽겠어요. 아들도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를 멸시하잖아요. 말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험한 것을 겪게 하십니다. 왜? 피조물이니까. 이미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이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 선지자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라고요.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때 최후의 심판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심판이에요. 시즌2는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여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말쓰라고요. 지금 패미들 보세요. 자기 아버지 한남충이라느니 뭐라고 하더만 선이라는 기준 때문에 자기 부모를 멸시를 하든 악이라는 기준 때문에 자기 부모를 멸시를 하든 가정이 깨져버렸다고요. 말씀 때는 이미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대가 된 겁니다. 선이라는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세워져 버렸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해서 참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로 인해서 진짜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입시다. 오늘 정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들 깨십시오. 집 옆에 어디라도 집회든 다 나가세요. 전유관이가 싫어도 정광훈이가 싫어도 신혜식이가 싫어도
신해식 쪽은 송영보가 싫어도 나가십시오. 걔들 말 떠드는 거 듣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가서 그 옆에서 피켓이라도 들고 1인 시위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정광훈이 떠드는 거, 신해식이 떠드는 거, 전유관이, 전환길이 떠드는 거, 송영보 떠드는 거 그거 듣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가서 피켓이라도 들고 1인 시위라도 하시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악합니다. 어디 새샘교회는 공식으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의 중국의 국민들이 해방되길 원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멸망되길 원하고 해산되길 원합니다. 중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 중국 공화놈들아. 짝새들 중에 잔뜩 껴있더만 보니까 중국에서 용역다워 갖고. 중국의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설립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문 자유항쟁 사건, 그 천안문 자유항쟁에 추모를 하는,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를 하는 자유의 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유의 꽃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 그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心中深處始終也記憶那年那夕，曾經痛惜，年月裏轉化為力，一點真理，一個理想，永遠地尋覓。悠悠長長繼續前行，不動去驚怕，荊通通斬去，不必多看他。浮沉沉作一人群，雖不說一話。不想清楚分析太多，真心亦已假。但有一個夢不會死，記着吧。無論雨怎麼打，自由仍是會開花。但有一個夢不會死，記着吧。來自你我的心，記着吧。不死意識，深深相信始終會變真，某年某夕。如此訊息，迎來你跟我全力，加一把勁，將這理想繼續再尋覓。悠悠長長繼續前行，不當去驚怕，荊通通斬去，不必多看他。浮沉沉作一人群，雖不說一話，不想清楚分析太多，真心亦已假。但有一個夢不會死，記着吧。無論雨怎麼打，自由仍是會開花。但有一個夢不會死，記着吧。來自你我的心，記着吧。無論雨怎麼打，自由仍是會開花。
會死，記着吧，無論雨怎麼打，自由仍是會開花。但有一個夢不會死，記着吧，來自你我的心，記着吧。但有一個夢不會死，記着吧，無論雨怎麼打，自由仍是會開花。但有一個夢不會死，記着吧，來自你我的心，記着吧。但有一個夢不會死，記着吧，無論雨怎麼打，自由仍是會開花。但有一個夢不會死，記着吧，來自你我的心，記着吧。 네, 천안문 육사 자유항쟁 이렇게 이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서부지방법원 119 자유항쟁 사건의 민주화운동에 우리 열사님들 하루빨리 석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선을 부르짖으며 올바른 정의와 의와 아버지 그 나라를 구하려 이 자리에서 비나이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강복 위에 강복을 허락하시어 주셔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시어 주시옵고 개개인의 믿음을 보시지 마시오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셔서 몇몇 때는 그 의인들의 발음이라도 아버지께서 흠양하시어 주시어서 이 나라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하시어 주시옵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바람 가운데 모든 공산 세력들이 척결되고 사회주의 세력들이 척결되며 좌익 좌빨의 세력들이 모두 다 척결되어 이 땅에서 모두 멸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독교가 이 나라의 국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저 제주도에서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하시어 주시옵고 강원도의 태백산맥에서부터 제주도의 한라산맥까지 아버지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돌보시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 일본해에서 서해까지 아버지를 찬양하는 바람이 일게 하옵시며 저 해남의 땅끝에서부터 저 부산의 땅끝까지 그리고 강원도의 저 산끝까지 아버지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오직 자유민주주의의 태극의 바람이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이 의와 선을 분별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애국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셔서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털어씌워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편에서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강국 가운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인들을 아버지께서 심판하시어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멸절시키시어 주시옵고 그들의 목숨을 바로 앗아가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니 오직 아버지께서 이들을 지키시어 주시오며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의를 분별코자 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